마녀교 대제주교들의 습격으로 프리스텔라의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바루 일행들은 현자가 살고 있다는 동쪽급 플레이아데스 감시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시탑으로의 여정을 계속하던 중 공간의 왜곡으로 일행들이 분단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눈을 뜬 스바루 앞에 있던 것은 람, 아나스타시아, 그리고 파트라슈뿐. 다른 일행들과는 떨어진 듯 보였죠. 하지만 눈을 뜬 스바루가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은 의식이 없는 램이었습니다. 그녀가 에밀리아 일행과 함께 있다면 다행이었지만 만약 램 혼자 분단된 것이라면 이 위험한 사고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랐죠. 그런 끔찍한 상상을 하게 된 스바루는 점점 패닉에 빠지게 되었고 람은 그런 스바루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스바루는 이 상황에 침착해 보이는 람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결국 람에게 무심코 막말을 내뱉지만 사실 그녀도 마음속으로는 램의 신변에 대한 우려와 초조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진정한 스바루는 람에게 사과를 하고 람은 그 사과를 받아줍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소식은 램과의 공감각이 아직 연결된 상태이고 이 말은 현재까지는 램이 무사하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넷이서 일행들과 합류를 하기 위해 사구의 지하를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편성인지 이 파티에는 비전 투원만이 몰려 있었죠. 에밀리아의 기사인 신분으로 자신을 비전 투원으로 분류하는 모습에 어처구니 없는 남이었지만 베아트리스 없이 기고만장할 만큼 스바루는 분수를 모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구의 지하를 걸은 지 2시간이 지났을 무렵 일행의 눈앞에는 두 가지 갈림길이 보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민하던 중 스바루는 일본에서의 지식을 들먹이며 오른쪽을 주장합니다. 장난이라도 치는 것 같은 대화였지만 셋의 표정은 아주 진지했죠. 일행들과 분단된 지 2시간이 경과했고 현 구성원은 비전 투원들 뿐 지금까지 그 불안을 잊으려 농담을 주고받았던 세 사람이지만 점점 초조와 불안이 극에 다다르기 시작했죠. 결국 일행은 스바루의 주장대로 오른쪽을 골라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던 중 이들에게 보인 것은 통로를 통째로 막듯이 만들어진 거대한 철벽이었습니다. 아나스타시아와 람의 눈에는 단순한 철벽으로 보였지만 어째서인지 스바루에게는 이 철벽이 문으로 보였죠. 스바루가 그 철문에 손을 갖다 대자 철문이 희미하게 빛나더니 사라지게 됩니다. 그 기이한 현상에 놀란 세 사람이었지만 스바루에게 관심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할지였죠. 나아갈지 되돌아갈지 다시 한번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지만 되돌아간다고 해서 반대쪽에 철문이 없을지는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손을 대자 사라지는 문이라는 신기한 현상은 현자에게 가는 직행 루트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결국 만장일치로 전진이 결정되었고 다시 한번 이들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또 그로부터 적지 않은 시간을 걸어간 스바루 일행은 두 번째 문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문도 스바루가 손을 가져다 대자 희미한 빛을 내며 사라지게 되었죠. 스바루는 앞길을 막지 못하는 벽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그 의문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바루 일행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묵묵히 사구의 지하를 전진하는 것뿐이었죠. 사구의 지하에 떨어진 지 아주 오랜 시간이 경과하고 스바루 일행은 인내심과 정신이 한계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점점 짙어지는 마녀의 장기 때문에 마치 독가스 속을 걷는 것처럼 몸이 지독하게 무거워졌죠. 하지만 스바루는 조금만 더 전진하면 곧 동료들과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자신을 타이릅니다. 무엇보다 갈림길에서 오른쪽을 고른 것은 자신이었기에 약한 소리를 할 처지가 아니었죠. 그렇게 자신의 기운을 북돋으려는 말을 하려던 스바루에게 짤막한 말 한마디가 들려옵니다. 어느새 말도 꺼내지 않고 침묵 속을 걷던 일행이었지만 오랜만에 나온 한마디에는 배려 한 점 없었죠. 스바루는 잔뜩 예민해진 기색의 람에게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말을 붙여보려 하지만 람의 태도에는 그럴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순간 다행히 아나스타시아가 중재를 하며 과열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립니다. 스바루도 람의 태도에 잔뜩 화가 났지만 결국 말없이 전진하기로 결심하였죠. 그렇게 세 번째 문도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하고 도끼의 무게와 더러운 분위기를 참으며 전진한 지 또 몇 시간이 흘러 일행은 네 번째 문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지난 세 개의 문과 다르게 네 번째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무너지려는 정신을 붙들고 오랜 시간을 걸어왔건만 네 번째 문에 의해 진로가 막히게 되자 스바루의 인내심은 폭발하게 됩니다. 벽을 차고 욕설을 내뱉으며 부정적인 감정을 배설 중인 스바루에게 또 짤막한 음성이 들려왔죠. 스바루는 혀를 차는 소리에 뒤돌아서 지룡 위에 있는 남을 노려봅니다. 흐린 어둠에 떠있는 남의 얼굴. 그 내려다보는 시선이 묘하게 성질을 건드렸죠. 지금까지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며 두 사람은 격한 말싸움을 시작합니다. 아까처럼 아나스타시아가 끼어들어 중재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말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죠. 중재하려던 아나스타시아가 스바루의 격한 말에 무자비하게 내쫓기고
스바루는 남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따라 람은 자신의 심중을 말하기 시작하죠. 스바루는 남의 말에 동의하며 현자를 만나기 위해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반문합니다. 하지만 남의 생각은 달랐죠. 어디까지나 그녀에게 1순위는 램이었습니다. 스바루는 현자를 만나는 것과 램을 구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남은 램을 구하는 것이 1순위, 현자를 만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렇게 네 번째 문에 가로막혀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자 램을 향한 걱정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일행이 분단되었을 때 스바루는 천리안을 과하게 쓰고 피를 흘리고 있던 남을 순간적으로 지탱했습니다. 그 탓에 스바루와 람은 같은 곳으로 전이가 되었죠. 람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어째서 램이 아닌 자신을 붙잡았냐고 질문합니다. 램을 후순위로 두는 행동에 분노를 느끼며 남의 말이 더욱 격해집니다. レムはバルスのこと信じてたんじゃないの？黙れよ。いいえ、黙らない。バルスは本当はレムのことなんてどうでもいいんでしょ。 그 말을 계기로 스바루의 시야가 새빨갛게 물들며 내신경이 불타오릅니다.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저 오만한 여자를 어떻게든 끌어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스바루는 나태의 권능을 발동시키며 지룡 위에 앉아있던 남을 잡아 땅바닥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넘어진 남 위에 올라타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죠. 소리와 함께 삐걱거리는 목뼈를 두 손으로 강하게 느끼며 스바루는 남에게 욕설을 지속적으로 내뱉습니다. 하지만 남도 가만히 당하기만 하지는 않았죠. 바람의 마법을 발동시켜서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 스바루를 저 멀리 날려버립니다. 그로 인해 서로의 절제심이 끊어지고 두 사람은 서로를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양쪽 다 무사하게 끝나지 않을 격돌이 발생하려던 찰나 아나스타시아의 한마디가 들려오며 남이 움찔거립니다. 남이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자 피로 젖은 나이프의 칼끝이 삐져나와 있었죠. 남이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아나스타시아는 그 쓰러진 남에게 어느 쪽이 더 유용할지 비교해본 결과라며 이해해달라고 말합니다. 夏樹くんどないしたん? 스바루는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남을 찔러 죽인 아나스타시아를 보며 놀라지만 자신을 거들어 준 것이라는 그녀의 설명에 납득하게 됩니다. 아나스타시아는 스바루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화해의 악수를 건네었죠. 하지만 스바루는 손을 건넨 그녀를 앞에 두고 그녀의 나이프를 무심히 봅니다. 만약 그녀가 악수를 하는 척하다가 칼을 사용한다면 자신의 무기인 채찍에게는 너무 가까워서 불리해지는 거리였죠. 결국 스바루는 아나스타시아 또한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맙니다. 스바루는 옅게 웃으며 악수를 위해 자신의 오른손을 내밀고는 은밀히 자신의 나태의 권능을 발동시켜 그녀의 목을 쥐어 터뜨릴 생각이었죠. 그렇게 그녀의 목뼈를 부러뜨리려는 순간 바람의 칼날이 날아와 아나스타시아의 몸통을 양단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이 아나스타시아를 향해 보복을 해온 것이었죠. 아나스타시아는 한참을 절규하다가 결국은 피용덩이 속에 잠겨 죽게 됩니다. 남은 아나스타시아뿐만 아니라 스바루까지 죽이기 위해 더듬더듬 바람의 마법을 영창합니다. 스바루도 그에 대항하여 다시 한번 나태의 권능을 발동시키려고 했지만 엄청난 격통과 함께 그 대가가 찾아왔죠. 모래 위를 대굴대굴 구르는 스바루를 앞에 두고 마법의 영창을 완료한 남에게서 바람의 칼날이 날아오려는 순간 섬뜩한 뼈를 씹는 소리가 모래 동동에 울려 퍼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있던 스바루는 자신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살펴봅니다. 멍하니 서 있는 스바루 앞에는 파트라슈가 다가와 있었죠. 스바루는 파트라슈가 무사한 것을 다행히 여기며 어딘가에 있을 남을 찾습니다. 자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면 마법을 날리기 전에 힘을 다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죠. 스바루는 안심하고 파트라슈에게 자신을 태워달라고 말하지만 파트라슈는 거칠게 숨을 내쉴 뿐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스바루는 그런 파트라슈에게도 짜증이 나며 욕설을 퍼부으며 모래를 던졌죠. 그에 대한 반응인지 드디어 파트라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게 되었지만 파트라슈의 입이 상괴에서 벗어날 만큼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이빨에는 분홍색 머리카락이 무수히 엉켜 있었죠. 상황 파악을 미처 다하지도 못한 채로 스바루를 바라보는 파트라슈의 노란 눈이 흉엄하게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는 스바루의 만류하는 말에도 멈추지 않고 눈앞에서 그 턱이 벌어지는 모습이 그의 최후의 광경이었죠. 끔찍한 소리가 다시 한번 모래동동에 울려 퍼지며 스바루는 회개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본격적으로 아우구리아 사고에 돌입하기 전 미룰라 마을의 술집 점장은 스바루 일행을 향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점장의 경고를 간과하고 사고의 지하에서 서서히 마녀의 도끼에 집어삼켜진 스바루 일행은 광기에 휩싸이며 서로를 사륙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이 루트는 대토 먹방에 이어 스바루에게 최악의 루트로 머릿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6장의 명장면 하나를 소개해보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